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풀이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안 나오더라도 틀린 부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풀겠습니다. 다음 중 지목이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지목 설정의 원칙은 일필지 일지목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일시 사용 불변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등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자가 없이 맞는 말은 2번이고요. 나머지 틀린 말인데 1번은 뭐가 틀렸느냐? 1번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보나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는 대로한다. 틀린 말이죠. 고속도로는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3번의 경우는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는 대로 한다. 대가 아니라 전부 다 잡종지로 갑니다. 틀린 말이고. 네 번째 하천, 유원지, 목장용지, 주유소용지 지목의 경우에는 차문자로 도면에 등록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지목을 등록할 때 차문자로 가는 경우는 네 가지인데 차문자의 경우는 일단 하천의 경우는 천을 땁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의 경우는 원을 따야 되고요. 공장용지의 경우는 장을 따게 되어 있고 주차장의 경우는 차를 따는 겁니다. 네 가지의 경우가 차문자인 거지 목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될 것이며 이번의 경우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양입되어 도로로 설정하지 못한다. 틀린 말이죠.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하니까 맞는 말은 2번에는 다 틀린 말이 됩니다. 이번의 경우는 다음은 지번부의 원칙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등록 전환의 경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토지로 되는 경우 최종 번번 다음 번번에 순차적으로 부번을 부여하여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에 지번 부여 원칙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 원칙은 지번 부여할 때 인접한 토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번 부여할 때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빠집니다. 하나는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 세 번째가 여러 필지로 가는 경우에도 이때도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되는 거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다음 중 지적공매 등록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정답은 몇 번의 답이냐 3번의 경우는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하는 사항으로는 토지의 경계 및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해야 한다. 경계는 지적도 2m만 나오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하실 부분이 있는데 토지의 소재와 지번 나오는 장부가 있게 됩니다. 소재와 지번이 나오는 장부는 모든 지적 공부 다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목이 나오는 장부는 4개 나옵니다. 지목은 토지 내장하고 임야 내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4개의 장부에 지목을 기재하게 되고 이제 면적이 나오는 장부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2개만 면적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나오는 장부는 지적도하고 임야도만 나오지 경계가 좀 잡힌 것도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좌표가 나오는 장부는 경계점 잡혀 등록부가 되므로 요 6가지 등록사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의 경우는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적도와 임야도니까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다음 토지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3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 면적 측정 결과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잘못된 말인데, 자, 등록전환이 있을 경우에 허용 5차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등록전환이 있을 경우에 면적을 정한 결과 5차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5차 이내 나오는데, 이내 경우는 면적은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하는 것이 면적 정하는 방법이고,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그 다음에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직권 정정하는 거지 신청할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3번 좀 잘못된 말입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권 정정할 사유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다음 지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과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틀렸는데,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럼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경우는 설치권자가 또는 운영권자는 같은 내용이에요. 설치 운영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아니므로 1번 질문은 잘못된 말입니다. 1번의 경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뭘로 고쳐야 되나요? 예, 국토교통부로 고쳐놔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 토지이동 신청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틀렸는데,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 말소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할 때가 나옵니다. 달라요, 절차가. 말소할 당시에는 일단 이 토지를 관리하는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말소하라고 신청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신청하지 않게 되면은 소관청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말소할 당시에는 신청하라고 통지해 주는 것이 의무 규정이니까 통지받은 자 90일에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토지가 다시 회복 등록하게 되면 이때는 신청하는 것이 없어요. 이때는 지적소관청에서 회복 등록을 바로 해버립니다. 회복 등록을 바로 하는데 차이점이 나왔죠. 여기는 신청하는 게 의무 규정인 반면에 여긴 신청 기한이 없다는 게 차이점이 됩니다. 회복 등록할 당시에는 말소 당시의 자료나 또는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대로 회복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여기는 신청하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4번은 회복 등록하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말소하도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게 되면 7번은 축척 변경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제 정답은 몇 번이 답일까요? 5번이 답이죠. 5번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축척 변경할 당시엔 대상 토지가 일단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원칙이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안에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있는 경우도 축척을 통일시키기 위해 축척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지적공모 관리상 필요한 경우도 할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이 대상이 된다. 이 대상의 경우는 거치는 절차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할 것이고, 동의 후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받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이 절차 세 가지를 다 거치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 규정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승인 거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 내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5번 질문 나온 건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는 이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랑 승인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됐고요. 그다음 8번입니다. 8번은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인데 이의 신청할 당시에는 청산금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소관청이 하게 되는 거지 6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지적공모 정리 및 정리 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신규 등록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지적공모에 정리한 후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그 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 신규 등록이란 이 토지 이동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촉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촉탁 안 하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촉탁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토지동사회 중에서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촉탁이 다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적공모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지적공모와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표시의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직권에 의한 정정은 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부하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틀린 말인데 자, 등기부가 있어서 등기부랑 지적공모의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일치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신청도 요구할 수 있다 보니까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에 지적공모랑 등기부의 소유권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조사 확인했더니 불일치가 발생했더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직권 정리할 수도 있고 신청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11번의 경우는 지적 측량 및 지적 측량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4번. 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때 실시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 한다. 이 틀린 말인데 지상 건축물과 도면의 관계를 따져보는 이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르는 거지 경계 복원 측량 아니니까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4번 지문은 경계 복원 측량이 아니라 지적 현황 측량이 정의가 되므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인데 지적 측량 적보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하여야 한다. 이 틀린 말입니다. 적보심사의 경우는 어떻게 외우시라고 옛날에 강의를 했었느냐 3, 6, 3, 9, 7 이렇게 외우시라 했어요. 여기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적보심사할 당시에는 이때 절차가 일단 3, 6, 3, 9, 7로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처음 30일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 기간이 30일로 회부하실 것, 그 다음에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 60일 내 심의결하실 것. 부득이한 경우는 1차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더라. 한 번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하더라. 불만 있는 경우는 90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적고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하는 기간이 90일이고 그 다음에 통지는 7일 내 통지하십시오라고서 해준 게 있다 보니까 지금의 경우는 심의결 기간은 60일 내 심의결하는 거지 90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적고심사의 경우는
3639 외우신 다음에 처음 3은 회부 30일, 그 다음 6은 심의결 60일, 그 다음에 3은 연장 30일, 재심사는 90일로 기억하시고 통지는 7일로 기억하시면 문제 충분히 풉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등기 효력이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에 신청할 때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등기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생략하고 보존등기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느냐? 모두 생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란 말 쓰는데 모두 생략 등기의 경우는 이 등기는 당연히 유의한 등기지 무효 등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요 집에 대해서 갑이 미등기 주택을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았을 때 양수한 을 입장에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해버리는 경우, 이때는 원칙은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을이 이전등기 할 게 있는데 바로 보존등기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지 무효가 아니므로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14번이 되겠죠. 14번의 경우는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공유로 기재해야 한다. 이 틀린 말인데, 자,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신 내용이자 등기법도 같이 배웠을 겁니다. 수탁자가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수인이 될 수도 있고,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명의 신탁을 수인이 받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서로 개념이 다릅니다.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법에서는 요거는 합의로 기재한다 그래서 합의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의 신탁을 수인이 받은 경우 요거는 판례 입장에서는 공유로 갑니다. 자꾸 비교시키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신탁법상 신탁은 뭘로 가더라?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는 합의이지 공유가 아니니까 1번 점은 잘못된 말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15번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즉 등기필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 신청해야 한 등기이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유증은 공동입니다. 유증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 다 공동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유증은 공동 신청해야 되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출을 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공동이므로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하는 것이 내용이고, 요거랑 구별할 것이 상속이에요. 상속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등기필 정보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개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유증은 공동에 대해 상속은 단독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됐습니다. 15번은.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에 기재하는 등기 원인 일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자, 등기 원인 일자의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등기 원인 일자 기재할 때는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물어보는 게 큰 틀인데, 법률 행위일 당시에는 이 법률 행위 즉 기약을 적으면 되고요. 근데 법률 규정일 경우는 물권 변동이 발생한 날짜를 원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풀고 가시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은 잘못된 말인데,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정보에는 등기 신청 정보 접수일을 등기 원인일로 기재해야 한다. 자, 법률행위는 언제 적으시고요? 기획을 적으시고, 법률 규정은 물권 변동 발생한 날 적는 것이 기본 틀인 반면에 등기 원인도 기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월일도 기재하지 않는 게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 원인만 기재할 뿐 연월을 적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바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는 이때는 원인만 진정 명의회복 기재할 뿐이지 연월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날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원인만 진정 명의회복 기재하므로 3번은 틀렸고요.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건물의 근저당권이 증축된 후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증축된 부분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변경 능력이 필요하다. 틀렸습니다. 근저당권의 성질을 미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건물을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된 부합물의 경우도 증축에 따른 변경 능력만 끝나면 당연히 미치는 것이지 저당권의 경우 변경 능력을 또 할 필요는 없으므로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틀렸고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증축에 따른 변경 능력만 끝나면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저당권의 경우 변경 능력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갑토지와 을토지를 합병하여 하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하필등기가 가능한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갑토지와 을토지 모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고 등기 원인 및 그 전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합병할 수가 있는데 합병할 당시에는 1번은 왜 틀린가 보자고요. 1번은 갑토지는 2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을토지는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지분이 다르므로 합병이 안 되고요. 세 번째, 갑토지는 신탁 등기가 실행되어 있으나 을토지는 신탁 등기 실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 등기 여부 다르네요. 틀렸고 합병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갑토지와 을토지에 모두 가등기가 있고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합병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동일한 것은 저당권만 대상인 거지 가등기라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원인하고 연월이라고 접수번호 동일한 건 뭐만 대상이라고요? 예, 가등기만 저당권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3번은 틀린 말이 된 것이고 4번의 경우 갑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피담보치권에 의해 을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추가적 공동주택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병 가능한 것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하여야 할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하여야 할 인감증명서는 법정 대리와 본인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등기 신청을 법정 대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인감증명의 경우는 법정 대리 것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 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본인은 상관이 없어요. 제출할 필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의 경우는 다음 등기관 처분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을 물어봤는데 가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신탁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잘못됐습니다. 신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내용인데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칙은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 문제인데 동시에 안 하게 되면 이때는 신청서 방식이 어긋난 거라고 봅니다.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법제 29조 5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5호란 얘기는 등기 끝난 이후에 무효등기가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등기, 유효등기이므로 직권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1번은 잘못했고요. 가번은 나번의 경우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각하였다. 2번의 경우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올 수 있느냐? 가압류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행할 등기이므로 각하할 사유는 아닙니다. 실행을 해줘야 할 부분이고요. 세 번째 경우는 합의주분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 기입 등기를 각하했다. 합의주분에 대해서 합의주분은 압류나 가압류할 수 없으니까 합의주분의 가압류 등기는 각하했다. 요거는 잘했습니다. 요거는 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잘했네요. 농지의 전세권 등기도 직권 말소할 사유니까 잘한 것은 가, 나, 다, 라 중 다, 라 두 가지는 잘한 것이고 나머지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라에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21번인데 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게 본등기 신청 시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나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모두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과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등기한 후에 권리자가 사망하든 의무자가 사망하든 다 본등기할 당시에는 상속등기 생략하고 바로 본등기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틀린 말인데 1번은 뭐가 틀렸느냐. 가등기는 소유권 등 물권 변동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가등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물권적은 가등기하지 못합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는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로써 보존되는 청구권이 양도되었다 하여도 그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가등기도 양도할 수 있고 이전이 가능하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은 뭐가 틀렸느냐? 4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하지 못하고요. 틀린 말이고 5번이 특정 유종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의 경우라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특정 유종의 경우 가등기는 가능한데 언제만 가능하느냐? 유언자 사망 후만 가능합니다. 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내용이에요. 가등기 할 수 있는 남녀 기준은 본등기 할 수 있는 남녀 기준이다 보니까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 가능하므로 가등기도 허용하겠지만 사망 전은 본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틀린 말이 되고 맞는 것은 3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기 신청 정보가 접수되었다. 등기관에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5번이죠. 여러 명 공유자 중 공유자 1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 임차권 설정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울 당시에 항상 외울 것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거 이거 꼭 떠올라야 돼. 이게 부동산 일부는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있더라. 요 두 가지만 등기할 수 있고 나머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은 설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랑 정반대 입장이 공유지분이에요. 공유지분의 경우는 정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지 않아요. 정반대 입장이므로. 하지만 요건 나머지 다 가능합니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는 세 줄 순 있어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공유지분은 정반대로 이해하시면 여기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23번의 경우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이 1번이죠. 1번. 권리질권이나 채권담보권은 저당권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권리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틀렸습니다. 권리질권도 물권이고 채권담보권 특별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보니까 저당권 등기, 부기 등기로 실행해야지만 등기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권은 물권이에요. 그래서 민법공부할 때 배우시기를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질권은 당연히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된 말이고요.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마지막 문제인데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말소 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 등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는 승소한 자만 가능하고 패소한 자 등기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소한 권리자 등기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푸신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틀린 부분은 시험장 가실 때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모의고사 또 볼 때 그때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